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전문가들 의견이 왜 그렇게 완전히 다른 걸까? 오늘은 바로 그 이유, 모든 연구나 주장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게임의 법칙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패러다임이죠. 맞아요. 정말 신기하죠? 똑같은 경제 데이터를 보고도 어떤 전문가는 지금은 위기입니다 라고 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아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뉴스나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일 거의 매일 벌어지죠.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패러다임에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학자들도 저마다 다른 패러다임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분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패러다임이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을 처음 세상에 알린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문을 연 장본인이죠. 쿤이 말한 패러다임은요, 그냥 단순한 이론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 시대의 과학자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생각의 틀, 그러니까 세계관 그 자체였던 거죠. 이 세계관이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 OS처럼 작동해서 과학자들이 무엇을 연구할지, 어떤 질문을 던져야 의미가 있는지, 심지어 어떤 답을 찾게 될지까지 결정하는 아주 거대한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세계관이라는 집은 대체 어떤 벽돌들로 지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구성 요소 4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벽돌은 존재론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지만 진짜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기 있는 나무는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원래부터 저렇게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일까요? 아니면 나무라는 건 인간이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모든 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벽돌은 인식론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연구자는 실험실의 과학자처럼 연구 대상을 멀리서 객관적으로 관찰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인류학자처럼 연구 대상과 함께 살고 대화하면서 지식을 같이 만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즉, 연구자와 세상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세 번째는 방법론입니다. 이제 훨씬 구체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연구할 건데 하는 거예요. 앞에서 정한 존재론과 인식론에 따라서 사용할 도구가 결정됩니다. 만약 세상이 객관적인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다면 존재론이죠. 당연히 통계나 실험을 쓰겠죠. 반면에 세상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고 믿는다면 인식론이죠. 아마 심층 인터뷰 같은 방법을 선택할 거고요. 모든 게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벽돌은 가치론입니다. 이건 연구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구는 왜 하는가 하는 거죠. 연구는 철저하게 가치 중립적이어야만 할까요? 아니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 가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연구가 세상을 바꾸는 데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구성 요소로 패러다임을 한번 분해해 봤는데요. 근데 애초에 이렇게 서로 다른 패러다임들은 대체 왜 생겨난 걸까요?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그 답을 우리 인간이 가진 3가지 근본적인 관심 또는 욕구에서 찾았습니다. 하버마스가 봤을 때 우리 인간에게는요, 세상을 예측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기술적 관심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실천적 관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해방되고 싶어하는 해방적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3가지 서로 다른 욕구가 전혀 다른 종류의 지식을 만들어냈다고 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관계가 한눈에 쫙 들어오죠. 첫 번째, 자연을 예측하고 통제하고 싶은 기술적 관심은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경험 분석 과학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서로를 이해하고 싶은 실천적 관심은 역사학이나 문화인류학 같은 해석적 과학의 동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의와 억압에서 해방되고 싶은 해방적 관심은 페미니즘이나 비판 이론처럼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학문들을 낳았습니다. 결국 시작하는 관심사가 다르니까 연구의 목표와 과학의 형태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쿤이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의 틀을 만들고
하버마스가 그 동기를 설명했다면 교육학자 패티 레이더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아주 유용한 지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표가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레이더가 그린 지도를 따라가 보죠. 첫째, 실증주의의 목표는 세상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객관적인 실제 존재론이라고 보고 연구전은 한 발짝 떨어져서 인식론, 실험과 통계, 방법론을 사용하죠. 둘째, 해석주의의 목표는 이해예요. 현실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존재론고 보고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지식을 만들어가며 인식론, 주로 질적 연구, 방법론을 합니다. 셋째, 비판 이론의 목표는 해방이죠. 현실은 힘에 의해 왜곡되었다 존재론고 보고 연구는 가치를 드러내야 하며 인식론, 사회 변혁을 위한 탐구, 방법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 자체를 해체하는 게 목표예요. 보세요. 목표가 정해지니까 그에 따라 세상을 보는 방식부터 연구 방법까지 모든 것이 줄줄이 사탕처럼 결정되죠? 여기서 해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철학자 카푸토의 이 비유가 정말 멋집니다. 진리나 의미를 호두처럼 단단한 껍데기 안에 가두려는 모든 시도를 그냥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던 다양한 가능성들을 흩어놓는 작업이라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 조금은 학문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제 이 갱형들을 우리 자신의 관점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결국 패러다임을 이해한다는 건 여러 종류의 안경을 갖게 되는 것과 같아요.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세상은 이렇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주장할 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저분은 실증주의라는 안경을 쓰고 계시구나. 그래서 통계랑 예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쩌면 개개인의 생생한 경험은 놓치고 있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요. 그 주장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대신에 그 주장이 가진 강점과 한계를 동시에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세상을 볼 때 주로 어떤 안경을 쓰고 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나만의 숨겨진 규칙은 과연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패러다임을 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지식의 기초공사를 들여다보는 일이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지적인 세계를 좀 더 넓고 깊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